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사회가 늙어가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대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참고로 우리 사회는 2018년도에 65세 이상 인구가 14% 전체 인구 가운데 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2019년도에 현재 65세 이상의 고령자는 768만 명입니다. 2025년이 되면 1051만 명으로 지금보다 283만 명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2030년이 되면 1298만 명으로 5년 전에 비해서 247만 명이 늘어나게 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늙어가는 사회를 향해서 빠르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늙어가는 사회는 경기 침체와 저출산이 맞물리면서 우리 사회를 깊은 불황의 수렁 속으로 집어넣을 것으로 봅니다. 내수 전업형 사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런 사회가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만반의 대비책을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늙어가는 사회입니다. 늙어가는 사회를 한 문장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하면 안 사고 안 먹고 안 쓴다. 돈 쓸 돈이 없어서 안 쓴다고 할 수 있지만 고령층들은 기본적으로 그냥 돈을 안 씁니다. 특히 그들 가운데서는 대부분이 소득 가운데서도 식료품업이 지출 비중이 높습니다. 먹는 것. 그 외에 의료비 비중이 대개 30, 40대에 비해서 3배에서 4배 정도가 높습니다. 그 외 분야에 대한 지출은 극히 억제하는 그런 상태의 노인분들이 노령층입니다. 내구재 소비 시장에서 변하고 있는 모습은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떤 미래를 만나게 될 것인가를 잘 예시해 주고 있습니다. 자동차 시장은 2016년도에 160만 대 내수 시장이었습니다. 2017년도에 156만 대로 줄어들었고 2018년도에 155만 대로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내수 침체가 소득 정체 내지 소득 하락에도 연유한 바가 있지만 무시할 수 없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바로 노령인구의 증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 판매 시장도 보시죠. 2017년도에 200만 대가 팔렸습니다만은 2019년도에는 180만 대로 줄어들었습니다. 20만 대가 덜 팔리게 된 겁니다. 마트 점포수도 2018년도에는 모두 494개가 있습니다만은 2028년도에는 328개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슈퍼 점포수도 2018년도에 4280개에서 2028년도에 3993개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결국 노인 인구의 증가라는 것은 한 사회가 축소지향형 사회로 나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수축지향형 사회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고령사회의 특징입니다. 우리 사회의 고령화 추세는 장기 경기 침체와 맞물려서 내수산업을 중심으로 큰 구조조정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봅니다. 뿐만 아니라 노인층들의 빈곤 문제, 노년 빈곤, 하류 노인들의 신조어를 양산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질문은 노령층이라는 소비자입니다.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안 사고 안 먹고 안 쓴다는 그런 트렌드를 역전시킬 가능성이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변화와 깊게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변화라는 것은 바로 욕망의 변화입니다. 노령층들이 갖고 있는 욕망의 변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욕망의 변화는 이른바 구조적인 특성입니다. 독일의 뇌과학자인 한스 게오르크 호이젠이 쓴 괜찮은 책이 뇌 욕망의 비밀을 풀다란 책입니다. 이 책은 노령층에서 관찰할 수 있는 욕망의 감소와 변화와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발견 결과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너무 높은 지출을 위험으로 인지하고 늘 절약하도록 만드는 균형 시스템이 노년층에게는 굉장히 왕성하게 작동한다. 반면에 노령층의 뇌 속에는 지배 시스템과 자극 시스템의 작동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된다.
예를 들면 자동차나 텔레비전 등 내구 소비재처럼 지배 시스템과 자극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상품들은 노년층에게 매력과 가치를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배 시스템과 자극 시스템은 사람들에게 지위와 재산에 대한 시기심을 야기하는 원동력이 되는데 이것이 크게 감소하게 됩니다. 이웃이 좋은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노년층에게는 별로 감흥이 없는 것이죠. 젊은 날에는 나도 저것을 갖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 노년층에는 그런 힘이 약화되면서 자연스럽게 소비 경쟁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성향은 자동차뿐만 아니고 모든 영역의 소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행에 대한 관심이나 자극도 20세에서 40세 그룹에는 40% 정도 이루지만 60에 70세 정도의 그룹이 되면 20%로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자동차에 대한 관심은 20대와 40대 그룹에는 30% 정도가 관심을 가지지만 65세 정도가 되면 12%로 떨어지게 됩니다. 금융상품도 리스크를 감당하는 것을 아주 멀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금융상품도 확정금리 유가증권으로 대부분 대체되게 됩니다. 40세까지는 40%의 사람들이 다양한 분야에 폭넓은 관심을 가지지만 60에 75세가 되면 그 비율은 20%로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유일하게 노년층이 지출을 증가시키는 분야는 바로 건강입니다. 40세까지는 24%의 사람들만이 건강 문제에 관심을 가지지만 60세 이상의 세대에서는 그 비율이 50% 이상으로 급등하게 됩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늙어가는 사회는 근본적이고 구조적이고 거역할 수 없는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욕망이란 부분들의 변화가 숨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변화 속에서 많은 분야가 침체를 면할 수 없습니다. 소수의 부상하는 분야가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수 전염병 산업, 특히 직업인들뿐만 아니고 내수 전염병 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노년층의 증가가 가져올 수 있는 그림자와 빛을 면밀히 따져보셔서 그곳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어야 되고 위기를 피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